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올류 K7 2.4 모델 중에서 좋은 매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차종도 궁금하시다면 차플레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는 방법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류 K7 2.4 모델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 여부와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138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시세를 보시면 1250만원대부터 1500만원대, 1600만원대, 가장 비싸게는 2800만원대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다시 차량을 보시면 저렴한 금액들은 사고가 있거나 주행거리가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저렴하셔도 사고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잘못 구매를 하신다면 고장 때문에 수리비가 오히려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킬로 미만대를 검색을 다시 해보면 수원에는 총 87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저렴한 금액부터 시세를 보시면 1580만원대부터 차량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1580만원, 1600만원, 그리고 1650만원대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같은 프레스티지 등급의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주행거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거의 9만 킬로, 이제 10만 킬로 인접인 차량들보다는 그래도 주행거리가 조금이라도 짧은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연식 같은 경우가 5년에 10만 킬로 엔진 미션 보증도 남아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위에 1580만원 차량부터 한번 차량을 보실 건데요. 주행거리는 9만 2천 킬로, 거의 10만 킬로 인접인 차량이네요. 하지만 신차 보증이 아직 8천 킬로에 올해 10월까지 엔진 미션 보증은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올류 K7 같은 경우는 등급 자체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가장 밑에 등급이지만 워낙에 신차가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통풍 시트라든지 하이패스 룸밀러 옵션 자체는 기본 사양에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여부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9만 1000km에 렌트 이력은 있고요. 사고나 교체 보시면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네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 보시면 그냥 본네트 탈착이라고 해서 앞에 수리를 살짝 하신 것 같긴 하신데 본격적으로 사고가 들어온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여부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내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 시트, 전동 시트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류 K7 같은 경우도 추가 옵션을 확인하실 때 등급이 높아지셔도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측방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헤드 디스플레이어 이런 추가 옵션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차량을 비교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좀 많아서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 신차 보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 가지고 타시는 데는 가격 대비했을 때 크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또 보실 건데요. 그 다음 매물은 1600만원에 6만 5천 킬로, 주행거리는 상당히 괜찮긴 하네요. 근데 다소 아쉬운 게 신차 보증이 끝난 16년식 모델이네요. 한번 내용을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며 사고 여부 보시면 6만 4천 킬로에 렌트력이 없는 차량이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교체가 너무 많네요. 골격이나 이런 건 다친 건 없으신데 양쪽으로 해서 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차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8만 6천 킬로에 1639만원, 맨 위에 차랑 비교했을 때 한 60만원 정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연식은 동일하시고 옵션도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주행거리는 한 6천 킬로 정도 더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차 보증이 아직 14,000km 정도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내용을 봐드리면 색상은 마찬가지로 검정색이며 사고부터 보시면 85,000km에 마찬가지로 위에 차량하고 동일하게 렌트 이력은 있으시네요. 사고나 교체 보시면 휀다, 문짝 2개 이런 교체는 있는데 골격적으로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이나 이런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교체를 하신 것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으로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선 내용을 더 봐드릴 건데요. 세부 상태 보시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 보시면 후드 탈부착, 앞에 본네트까지 탈부착해가지고 수리한 이력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다른 옵션은 다 동일하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측방 센서랑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옵션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넣으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위에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조건에 주행거리가 조금 더 많았지만 사고 교체가 없던 차량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교체로 해서 이제 휀다 문짝 2개 이런 교체 이력이 있지만, 뭐 메리트로 본다고 하면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이런 추가 옵션이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을 선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교체도 없는 차량을 선택하실 건지,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계속 보실 건데요. 지금 그 다음 매물은 1659만원에 58,000km. 주행거리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으시네요. 다소 연식이 아쉽긴 한데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색상은 마찬가지로 검정색 모델이며, 사고부터 보시면 58,000km에 렌트력은 없고요. 이 차량도 지금 양쪽 휀다, 본네트, 앞에 지지 판넬까지 앞에 쪽으로 살짝 사고는 있으시네요. 근데 골격적으로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딜러들이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단순 교체 무사고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 보시면 양 사이드 멤버 부분 판금, 체인지 커버 미세 누유. 이 차량은 단순 교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박자라고 해서 양쪽 휀다, 본네트, 앞에 지지 판넬 여기까지만 하시면 골격 라인에 데미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점검자 특이사항에 양 사이드 멤버 부분 판금, 이 부분이 위에서 보시면 이 12번 부분에 이제 골격 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쪽으로 살짝씩 먹으신 것 같은데요. 엄연히 따지시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단순 교체 무사고라고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판매하실 때는 사이드 멤버 미세 판금 때문에 이제 사고차로 들어가신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들을 계속 보실 건데요. 이 차량도 무사고 단순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금액대는 1670에 75,000km. 연식하고 주행거리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보실 건데요. 지금 74,000km의 렌트력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백 판넬에서, 백 판넬 같은 경우는 이제 골격 라인이기 때문에 사고 여부에서 유사고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하고 뒤에 백 판넬 이렇게 사고가 있으시고요. 세부 상태는 오일 누수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다른 이력은 없으시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나쁘진 않으신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뒤에 백 판넬하고 트렁크를 교체를 하셔도 아직 신차 보증 남아있는 부분에서 그 사고 때문에 AS를 못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신차 보증에서도 뒤에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있으셔도 앞쪽으로 엔진 미션에 대한 기계적인 데미지를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 남아있는 부분에서 엔진 미션 쪽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보증 기간 동안은 AS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부 상태도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옵션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추가 옵션만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옵션은 없으시고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사고 있어도 괜찮다 하시면 뒤쪽으로 휠하우스까지 먹지 않는 이상은 뒤에 부분에 대한 이제 결함이나 이런 거는 발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계속 보실 건데요. 그 다음 매물도 내용 비슷하시네요. 금액은 한 29만원 정도 차이에 69,000km, 7년 8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보실 건데요. 68,000km의 렌트력이 있고요. 사고나 교체 보시면 그냥 휀다 문짝 단순 교체, 큰 사고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 특별한 이력 없으시고요. 내부 옵션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옵션은 따로 들어간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주행거리가 짧아서 내부 상태는 좀 상당히 괜찮으신 것 같고요. 지금 앞차들하고 약간 차이가 조수석 통풍 시트랑 커튼까지
상태에서 옵션이 조금 더 추가는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차선 이탈 방지나 어라운드 뷰 이런 건 빠지긴 하셨는데 조수석 통풍 시트, 뒤에 커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살짝 더 넣으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신차 보증이 많이 남진 않지만 올해 8월까지 신차에서 애니메이션 보증이 가능하시고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내용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봤던 매물 중에서는 주행거리하고 연식 따졌을 때는 그래도 추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매물들을 계속 보실 건데요. 그 다음 매물은 74,000km에 금액은 1,700이니까 거의 동일하시고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사고 내용 보시면 74,000km에 렌트력 있고요. 이 차량도 휀다나 단순 교체밖에 없으시네요. 그리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보험 이력 있음, 내 차비에 1회에 57만원이니까요 큰 이력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근데 우 인사이드 미세 판금, 이 부분이 나중에 되시면 사고차로 명시가 될 것 같네요. 이런 차량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계속 보실 건데요. 1,749만원에 56,000km, 주행거리 상당히 괜찮네요. 신차 보증이 끝난 게 좀 아쉽긴 한데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이제 G색 계열이시고요. 사고부터 보시면 55,000km에 렌트력은 있고요. 이 차량은 교체가 너무 많네요. 색상도 검정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교체나 이런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량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년 모델인데요. 93,000km. 지금 여태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는 연식은 좋으신데 주행거리가 좀 짧진 않아서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도 될지 고민이에요. 근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년에 진짜 많이 안 타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4,000km 얼마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차를 고르신다고 하시면 약간 주행거리가 있어도 신차 보증이라는 거는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행거리를 많이 안 타시는 분이시라면 보실만은 할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부터 보시면 92,000km에 렌트력 있고요. 문짝 2개 단순 교체는 있긴 하시네요. 골격적으로 다친 건 없으시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특별한 이력은 없으시고요.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시고 이 차량도 지금 보시면 핸들 쪽에 차선 간격 유지랑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센서 추가적으로 옵션을 좀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식은 괜찮고 주행거리 살짝 많아서 다소 아쉽긴 한데요. 큰 사고 없으시고 가격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를 많이 안 타신다 이런 분이시라면 아까 연식이 좀 오래되신 차량보다는 연식 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들을 계속 보실 건데요. 그 다음 매물도 금액대 거의 동일하시고요. 주행거리나 연식도 동일하시네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부터 보시면 92,000km에 렌트력 있고요. 이 차량은 교체나 사고 전혀 없으시네요. 오일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특별한 이력 없으시고요.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지만 봐드릴 건데요. 지금 조수석 통풍 시트와 커튼 들어가시고요. 위에 차하고 비교했을 때 차선 이탈 방지나 후측방 센서 이런 추가 옵션은 좀 빠지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 교체 없고 무사고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차선 이탈 방지나 후측방 센서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옵션에 대한 메리트로 해서 차라리 단순 교체가 있어도 위에 차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은 다크블루 72,000km에 연식이 16년 11월로 떨어지시네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760까지 올릴 필요 없이 같은 프레스티지 등급이시면 위에 1600만원대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메리트가 되는 게 없네요. 17년 모델에서도 주행거리가 거의 비슷하시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는 이제 91,000km에 이 차량도 이제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금액대가 이 정도까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흰색이면 만약에 썬루프가 빠지면 좀 밋밋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썬루프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정색이고 굳이 썬루프 하나 때문에 연식하고 주행거리 많아지고 가격만 높은 거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매물들도 계속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되시는 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1,785만원짜리도 주행거리가 엄청 짧아지신 것도 아니시고 연식이 좋아진 것도 아니시고 그리고 추가 옵션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이 차량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820만원에 52,000km 주행거리가 많이 짧긴 하시네요. 17년 9월에 한번 내용을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보시면 52,000km에 렌트력 없고요. 그리고 문자 그냥 판금 하나, 큰 사고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 커터 패널 부분 판금
커터 패널은 뒤엔다 쪽이신데요. 사실상 뒤엔다 같은 경우 부분 판금 같은 경우는 큰 사고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파실 때 또 이 부분을 꼬투를 잡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사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부 내용 봐드리면 상태가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정말 깨끗하긴 하네요. 차 상태가. 기본적인 옵션만 들어가신 것 같고요. 지금 추가 옵션은 따로 들어간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시트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아질수록 내부 상태나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대가 많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아까 1700만 원대에서 한 7만 킬로대 그 정도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을까? 조금 더 금액을 더 올려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긴 하네요. 그 다음 매물은 지금 68,000km에 이제 18년 모델이네요. 이런 거는 좀 메리트가 되시죠. 왜냐면 신차 보증이 23년도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보시면 68,000km에 렌트력은 있고요. 교체나 사고 전혀 없으시네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 특별한 이력 없으시고요. 그리고 내부 옵션 보시면 옵션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옵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옵션은 따로 넣으신 건 없으신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옵션에 연식하고 주행거리나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신차 보증도 내년까지 남았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는 좀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좀 깔끔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괜찮네요. 매물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계속 보실 건데요. 지금 69,000km에 1840 내용 비슷하시죠? 같은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이 차량도 신차 보증이 올해 10월까지 남았는데 지금 주행거리랑 가격이 거의 동일하신데 지금 연식이 떨어져도 가격이 동일하신 이유가 이 차량은 이제 썬루프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신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매물에 사고 내용 봐드리면 69,000km에 렌트력 있고요. 횡단이나 단순 교체니까 뭐 큰 사고는 없으시고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보험 이력 있음 2번에 230 정도면 뭐 큰 적이는 아니신 것 같고요. 좌엔다 브레이크 미세 판금 횡다 쪽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봐드리면 옵션은 거의 기본적인 옵션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옵션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 옵션으로 이제 썬루프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차 보증 아직 조금 남아있고 주행거리 많지 않고 썬루프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또 보실 건데요. 같은 금액에 이제 47,000km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더 짧아지네요. 모델도 이제 18년 8월 모델이고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이제 G색 계열이시고요. 사고 내용 보시면 47,000km 렌트력은 있고요. 사고나 교체 보시면 뒤에 백 판넬 이것도 엄연히 보시면 이제 사고로 들어갈 것 같네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데미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신차 보증은 내년 8월까지 해서 엔진 미션 보증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상태는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상당히 깨끗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옵션 들어가신 게 통풍 시트 뒤에 커튼 들어가신 거랑 그 정도 추가적으로 옵션 넣으신 것 같고요. 메모리 시트에서 옵션을 살짝씩 좀 추가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살짝 사고가 있긴 하시는데 신차 보증 남아있는 거랑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아마 차량 보시면 내부 상태나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할 것 같아요. 색상하고 뒤에 약간 사고 있는 것만 괜찮으시면 보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매물들을 계속 보실 건데요. 지금 주행거리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시니까 이제 많이 짧아지긴 하시네요. 1850에 46,000km 연식이 좀 떨어져서 아깝긴 하네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45,000km에 렌트력은 있고요. 지금 교체나 사고 전혀 없으시고 오일 유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뭐 특별한 이력 없으시네요. 내부 옵션 보실 건데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뭐 사진으로만 보셔도 내부 상태 상당히 깔끔합니다. 근데 추가 옵션은 따로 들어가진 않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옵션에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차 보증이 좀 끝난 게 좀 아쉽긴 한데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아서 뭐 전반적인 상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또 보시면 같은 17년 5월에 41,000km 리미티드로 등급은 한 단계 더 올라가신 차량이시네요. 한번 내용을 봐드리면 색상은 동일한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41,000km에 렌트력은 없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A필라 쪽에서 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은 색깔이 흰색이신데 지금 가격은 좀 많이 올라오셨는데 주행거리나 연식 크게 메리트가 되진 않거든요.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한번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내용만 봐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78,000km에 렌트력은 없으시네요. 사후 교체 없으시고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 후드 탈부착, 큰 이력은 없으시네요. 그리고 내부 봐드리면 기본적인 옵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옵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수석 통풍 시트랑 뒤에 커튼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다른 옵션은 추가적으로 넣으신 건 없는 것 같아요. 썬루프는 안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천장에는 그냥 루프 스킨에서 검정색으로 필름지만 붙이신 것 같습니다. 흰색을 만약에 찾으시면 지금 연식이 좀 다소 아쉽긴 한데요. 흰색 중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저렴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계속 보실 건데요. 1879만원에 5만 킬로, 지금 18년 모델이고요. 한번 내용을 봐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모델에 사고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5만 킬로에 렌트력은 있고요. 사고 교체에 횡단화 단순 교체는 있긴 하시네요. 세부 상태의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뭐 큰 이력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옵션 봐드리면 추가 옵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옵션 없으시고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괜찮아서 신차 보증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좀 주행거리 짧고 기본적인 옵션에 주행거리 짧고 내부 상태 좀 깔끔하신 거 이런 거 찾으시면 이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또 계속 보시면 4만 킬로에 1890, 이건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저 같으면 위에 차량 사는 게 낫지 굳이 4만 킬로라고 해서 이제 16년식을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물도 지금 5만 킬로에 17년식, 추가적인 옵션이 없으면 크게 여기서는 메리트 되시는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도 없고 같은 등급에 뭐 키로수가 많이 차이도 안 나고 금액을 비슷하게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금액을 올리시면 지금 1930에 53,000km 18년식 리미티드 등급이라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53,000km에 렌트력은 있고요. 사고 교체 보시면 본네트 휀다 지지 판넬 이렇게 교체는 있으시네요. 돌격적으로 다친 건 없으시고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보험 수리 이력 있음, 요거는 앞에 교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옵션 봐드리면 기본 모델에 지금 통풍 시트 들어가시는 거랑 어라운드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 헤드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 들어가시는 거랑 후측방 센서, 그리고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트렁크 이런 게 기본적으로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에 사고 있는 게 좀 걸려가지고 조금 더 위에서 시세를 보시고 아예 없는 거를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격이 이제 거의 이제 1,900, 2,000만 원대까지 가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고를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매물은 지금 1940에 74,000km,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 게 위가 오히려 주행거리 짧고 연식도 괜찮으신데 같은 리미티드 모델에 가격이 10만원 더 비싼 이유가 이 차량에 이제 교체나 이런 게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며 사고부터 보시면 73,000km에 렌트력 없고요. 교체나 이런 거 사고 전혀 없으시고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네요. 점검자 특이사항 특별한 이력 없으시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리미티드 등급이니까 기본 옵션이 아까 보셨던 프레스티지 등급보다는 조금 더 많으실 겁니다. 옵션을 확인해보면 이제 조수석 쪽으로 전동 시트까지 더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헤드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파워 트렁크라든지 이런 옵션이 좀 추가로 들어가신 것 같고요.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들은 좀 추가로 넣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옵션 차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7년에 73,000km 1,900만 원대, 저 같으면 아까 18년 모델 해가지고 위쪽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등급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셔도요, 추가적인 옵션이 많지가 않으시면 솔직히 리미티드하고 뭐 옵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렇게 등급을 올려서 상황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차량을 굳이 필요성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 매물도 마찬가지로 17년에 8만 킬로, 별로 메리트가 없고요. 8년 모델에 93,000km. 가격 대비했을 때 크게 메리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리미티드에 추가 옵션이 크게 없는 차량보다는 저는 1950에 4만 km, 19년식, 연식하고 신차 보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이제 G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4만 킬로의 렌트력은 있고요. 지금 본네트 휀다 단순 교체는 있긴 하시네요. 단순 교체도 이제 무사고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 본네트 나갔다고 해서 엔진까지 먹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11번, 12번 이 골격 라인 쪽으로 뭔가 다친 데미지가 있어야 엔진 쪽으로 먹기 때문에 앞에 범버 교체하시면서 앞쪽으로 살짝씩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개인 취향으로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류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위의 내용 말고는 특별한 이력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내부 상태 봐드리면 주행거리가 이제 4만 킬로로 워낙 짧아서요. 이제 시트라든지 이런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시고요. 옵션은 기본적인 사양이신 것 같고 추가 옵션이 있는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시는 거랑 조수석 통풍 시트와 뒤에 커튼 약간의 추가 옵션을 넣으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대 1900만원대까지 올라오시면 이렇게 연식 메리트하고 주행거리 짧은 거 색상만 괜찮으시면 제가 봤을 땐 신차 보증이 24년도 7월까지 아직 보증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올리시면 뭔가의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식하고 주행거리 이런 내용 봤을 때는 제가 판매를 했을 때 위의 차량들보다는 제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들을 계속 보실 건데요. 지금 그 다음 매물도 24,000km에 무사고 단순 교환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건 사고차일 것 같고요. 주행거리 상당히 짧긴 한데 타고 있는 부분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17년 5월에 56,000km. 지금 추가 옵션만 있는지만 봐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색상은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는 뭐 교체나 이런 거에 뒤에 백판넬 뒤에 엔다까지 나갔네요. 이거는 아예 사고차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들을 계속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계속 크게 메리트 되시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지금 1969만원 3만 킬로 주행거리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 17년 9월 연식도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닌데 이 차량이 비싼 이유가 이제 흰색의 썬루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흰색에 이제 썬루프 들어가시는 모델, 그리고 사고 내용 봐드리면 3만 킬로의 렌트 이력은 있고요. 사고 교체에 이 차도 뒤엔다가 나갔네요.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뒤엔다는 뒤쪽을 잘라서 용접을 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예 사고차로 명시가 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주행거리는 상당히 괜찮고 흰색의 썬루프 있다는 거, 그런 메리트는 있긴 하시는데 신차 보증도 거의 끝나가지고 거의 2천만원대까지 주시면서 이제 사고차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3,000km에 썬루프 없죠? 리미티드 기본적인 옵션인 것 같고요. 크게 메리트가 되는 거 없고 지금 그 다음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 같은 경우도 94,000km에 색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단지 리미티드라는 거, 추가적인 옵션이 없는 것 같고 주행거리 많아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물도 연식은 좋아지긴 하시는데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라운드뷰가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지금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87,000km의 렌트력 있고요. 그리고 사고 내용에 문짝 두 개 단순 교체는 있긴 하시네요. 그리고 세부 상태에 오일류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프론트 범퍼 보험 이력에 200만원 정도, 이게 문짝 두 개 교체하시면서 아마 처리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상태 봐드리면 지금 내부 상태는 그래도 깔끔하게 타셨네요. 추가 옵션만 봐드리면요, 조수석 통풍 시트 들어가시는 거랑 노블레스급이라 뒤에 파워 트렁크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시는 거랑 후측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옵션은 좀 많이 넣긴 하셨네요. 근데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했을 때 좀 많으셔가지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년에 지금 주행거리를 한 몇천 킬로 짧게 타시는 분이시라면 보실만 할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 많이 타시면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이 차량은 주행거리를 1년에 정말 많이 안 타시는 분들, 그런 분이시라면 이제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또 계속 보실 건데요. 그 다음 매물은 1999만원에 이제 3만 킬로 18년 1월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주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보시면 34,000km의 렌트리어 있고요. 이 차량은 완전 사고 차량이네요.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물은 이제 19년에 93,000km. 키로수가 많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1999만원에 47,000km. 18년 5월 모델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47,000km의 렌트령은 있고요. 교체나 이런 거 없으시네요. 오일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좌 뒷문, 좌 컷톱, 황금 도색, 도색 이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상태 봐드리면 기본적인 옵션 들어가신 것 같고요. 조수석 통풍 시트 추가로 넣으신 거랑 지금 다른 추가 옵션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까지 금액을 올려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에 쪽 보셨던 거에서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2025만원에 리미티드 등급이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62,000km의 렌트력 있고요. 지금 교체나 이런 건 없으시네요. 오일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 특별한 이력 없으시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조수석 통풍 시트 들어가시는 거랑 그리고 후추방 센서 들어가시는 거, 메모리 시트 들어가시는 거, 뭐 그 정도 옵션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많이 넣으신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작업을 하기 전인 것 같아요. 사진이 추가적인 옵션하고 제대로 찍혀서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파워 트렁크 들어가신 거랑 리미티드 등급의 기본 옵션,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내부 상태나 이런 거는 깔끔하실 것 같아요. 사고 교체 없으시니까 등급이 높은 등급에서는 2000 초반대 주행거리 많지 않으시고 내년까지 보증 남아있다는 거, 그런 메리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계속 보실 건데요. 또 다음 페이지는 이제 2천만원대 초반대부터 계속 나가시는데 지금 2,030만원짜리는 주행거리가 너무 많으시고요. 2천만원 넘어가시면 솔직히 이렇게 주행거리 많은 것들은 좀 빼도록 할게요. 왜냐면 크게 메리트가 안 드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천만원대까지 넘어서 이제 49,000km 추가적인 옵션이 없으시면 크게 메리트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앞전에서도 보실만한 차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천만원 넘으면서 추가적인 옵션하고 이제 연식도 좋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받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들만 하나씩 골라볼게요. 흰색 매물에서는 2050에 17년 5월 신차 보증이 빠졌는데 시트라든지 썬루프 들어간 것 때문에 약간 가격이 비싸긴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찾는 분이 계시니까 이건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42,000km의 렌트력은 있고요. 본네트 휀다 단순 교체는 있긴 하시네요. 오일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점검자 특이사항에는 특별한 이력 없으시고요. 그리고 내부 상태 봐드리면 솔직히 연식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가격 대비했을 때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 매물에 실내가 베이지 톤 들어가시는 게 이런 매물이 지금 구하기가 어렵긴 해요. 이렇게 찾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연식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가격이 비싸지만 아마 내부 시트라든지 이제 흰색 썬루프 있는 거 이런 모델 찾으신 분이라면 금액이 좀 비싼 감이 있지만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헤드 디스플레이어 들어가신 거랑 뭐 리미티드 등급이랑 보신 것처럼 파워 트렁크 들어가시는 거, 옵션은 후추방 센서랑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게 좀 빠져서 아쉽긴 한데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 봤을 때는 흰색에 실내 베이지에 썬루프 찾으시는 분 이런 분이시라면 뭐 그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물을 또 계속 보실 건데요. 지금 94,000km 지금 노블레스급으로 올라오시는데 지금 키로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좀 패스하고요. 16년식 2천만원 넘는데 16년식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93,000km 이런 것도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9,000km 이 차량도 프레스 등급인데 지금 연식하고 주행거리 괜찮긴 하시는데 기본적인 옵션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시세로만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2,000 거의 뭐 2,100만원대까지 가까이 가시는데 차라리 1,800, 1,900만원대에서도 그렇게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2,000만원대가 넘어가시니까 옵션 등급이라든지 주행거리를 더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주행거리 많고 그런 차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뭔가 크게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가격을 올릴 필요성이 있지 그냥 금액만 올리면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으시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년에 58,000km 등급이 프레스 등급,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앞전에 있는 차량이 훨씬 나을 것 같고, 17년식에 34,000 이런 것도 그렇고요. 지금 17년 2,100만원대, 지금 이런 거는 옵션이 좀 추가로 들어가서 좀 금액대가 나가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가 옵션이 뭔가 들어가 있으면 메리트가 되시니까 이런 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도 보시면 34,000, 58,000 가격 거의 동일하신데 프레스 등급, 차라리 리미티드에 추가 옵션 들어간 게 낫죠. 이렇게 지금 금액대가 올라가시면 하나씩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48,000km에 렌트력은 있고요. 근데 사고 교체 전혀 없으시네요. 오일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 특별한 이력 없으시고요.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지금 조수석 통풍 시트랑 뒷차석 커튼 들어가신 거랑, 이렇게 보시면 어라운드 뷰 들어가시는 거, 헤드 디스플레이어 들어가시고, 뒤에 파워 트렁크 들어가시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신 거랑 후측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까지 거의 완전 풀옵션 모델이시네요. 그러니까 연식이 좀 떨어져서 다소 아쉽긴 한데, 지금 주행거리는 짧긴 하시거든요. 검정색 같은 경우가 이제 색깔이 또 나쁜 편은 아니시고, 옵션이 거의 풀옵션 들어가시는 거. 풀옵션 들어간 차량 중에서는 이게 가장 저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연식이 좀 아깝긴 하네요. 이게 한 18년 5월이나 이 정도의 이 가격이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연식이 다소 떨어져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풀옵션 찾는 모델에서는 내용상은 나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또 계속 보시면, 지금 그 다음 매물도 비싸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연식에 49,000km, 지금 옵션은 이제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6년식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흰색이라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흰색이라서 연식하고 크게 메리트는 없는데, 이 흰색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좀 비싸게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고르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고만 없으시면 이 세대 중에서는 66,000 키로수가 제일 많긴 한데, 신차 보증을 따졌을 때는 저는 이 차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사고만 없으시면 이 차량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내용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시면 66,000km에 렌트력은 있고요. 지금 본네트 휀다, 단순 교체는 있긴 하시네요. 오일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본네트 휀다 교체하시면서 내차 피해 보험 처리 한번 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골격이나 이런 다친 흔적, 그런 점검자 특이사항은 없으시네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시고, 추가 옵션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헤드 디스플레이 들어가신 거랑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는 빠지긴 하셨네요.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시는 거, 흰색의 썬루프 있고 추가 옵션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세긴 합니다. 솔직히 제 맘 같아서는 지금 올류 K7 같은 경우는 좀 한 2,000 미만대에 사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하나 옵션이라든지 이제 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계속 보실 건데요. 지금 19년에 노블레스 7만 km, 주행거리하고 색상이 조금 다소 아쉬운데 연식 괜찮으시고 옵션이 거의 풀옵션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색상은 쥐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보시면 73,000km에 사고 교체 전혀 없으시고, 오일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에 250만원. 이렇게 좀 크네요. 교체나 이런 건 없으신데 금액대가 좀 크게 나와 있네요. 어디를 수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범버라든지, 이 차 같은 경우가 앞에 범버 쪽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라든지 근접 센서 이런 추가 옵션 때문에 아마 범버 하나 교체를 하셔도 비용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옵션 봐드리면, 노블레스는 제일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수석 통풍 시트라든지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센서, 그리고 파워 트렁크라든지 메모리 시트, 기본적인 옵션에 추가 옵션 거의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썬루프만 빠지시고 지금 다른 옵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괜찮으시고 신차 보증은 내후년까지 남아 있고요. 지금 색상하고 이제 추가적인 옵션 좋으신 거 찾으실 때 이제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을 또 계속 보시면, 그 다음 매물들도 주행거리들은 많이 짧아지긴 하시는데 금액대가 올라오시는데 신차 보증 다 끝나시고, 이런 차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구매하실 필요성이 있으실까? 이 정도까지는 가격을 올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연식하고 더 따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완전 풀옵션이긴 한데 2220, 54,000km 다크블루 색상하고 이런 거 다 떨어지시고 아까 위 앞전에서도 풀옵션들 있었거든요. 그 선에서부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91,000km 이런 것도 마찬가지시고 지금 연식하고 주행거리 여기서들은 옵션들이 거의 다 이제 풀옵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연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뭐 한 2000 초반대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충분히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도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하나씩 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금액대가 계속 올리면서까지 크게 메리트가 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가시면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시면 뭐 2,800만 원대까지 나오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런 금액대까지 보시면 다음에 이제 K7 프리미엄 쪽에서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렇게 이런 모델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00만 원대, 2,600만 원대 이렇게까지 가시면 옵션도 더 많이 들어가시고 연식이라든지 주행거리 때문에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건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0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좀 권해드리고 이랬지만 지금 2200만 원대부터 넘어가시는 부분들은 만약에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이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면 하나씩 제가 보신 것처럼 금액을 저렴한 순서부터 옵션도 비교하시고 연식, 주행거리, 색상, 사고 여부 꼭 확인하시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위에 차량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 K7 2.4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매물이 워낙 많아서 다는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내용 상태나 뭐 차량에 대한 고장이나 사고 여부도 거의 없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수록 상태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뒤에 차량들까지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화면에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고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올류 K7 3.0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